이길려 해고로 김충식 대담을 해서 이길려 일제 강점기에 전북 군산에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과정을 일본어 교과서로 마쳐야 했다. 1940년 해방 후에 이리 여고에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뉴욕 메리어 어머클리트 병원과 퀸스 종합병원에서 수련비 과정을 마치고 일본 니혼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8년 이길려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78년에 국내 여의사로는 처음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보험제도가 없던 시절에 보증금 없는 병원을 써붙이는 등 병원 문턱을 낮추고 무천과 납도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에 앞장섰다. 의료의 지역지인 100년도와 새로운 영평에서 적자를 감수하며 의료 수혜의 폭을 넓히는 데 헌신을 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3년 민간인으로서는 최고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1998년 가천의과대학교를 설립했으며 경론대학교를 인수했다. 2012년 4개 대학을 통합해서 학생 기준으로 수도권 사립 3위 규모인 가천대학교를 출범시켰다. 사지를 포함해서 1,600억 원을 들여 내과학연구원과 이글여 암당뇨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기초의과 발전에 심의를 기울여서 2009년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과학기술 훈장을 받았다. 한국여자의사회장, 유엔 여성대회 정부대표, 서울대의대 동창회장, 의사협회 100주년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가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가천의대 길병원,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새생명 초대적 운동본부, 또 봉사, 경인인 일고에 이르기까지 의료, 교육, 문화, 봉사 분야를 아우르는 최대의 공익재단인 가천길 재단을 이끌고 있다. 김충식, 영화, 남선의 부장들 원투자. 길을 묻다, 길 이길려 책을 표현하며 이 책이 나오는 인명지명은 영매에 따랐다. 발신, 발휘, 발산 그 에너지를 찾아서 책을 표현하며 영화 남산의 부장들 원저자가 김충식이다.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길을 묻다 라고 책 제목을 정하고 2년여에 걸쳐서 인터뷰해봤다.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 그는 이 시대의 특별한 현역이다. 그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일본어 책으로 배운 제주로서 매우 희귀한 현역 대학 총장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그는 대학의 미래, 그때는 인공지능 세상, 내가서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발신한다. 그의 발신은 나 때는 말이야 하는 훈계조가 아니다. 그 전경의 한 가지 유튜브 조회수다. 그의 가천대학교 2021년 실행중 한영서는 현재 7만 9천 조회수를 기록한다. 2022년 한영사도 7만 조회수다. 신입생 한영사는 의료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나라의 200여 국립 사립대를 막론하고 어떤 총장의 발신도 이러한 대대적인 호응은 없다. 그런데 그가 말하면 왜 뜨겁게 반응하는 것일까? 가천대학교 교수, 직원을 넘어서 타 대학 교수나 혹은 대학생 등등등 저널리스트 관찰도 다르지 않다. 2019년 만났을 때 인공지능 이변에는 학생 참여비 그의 관심사였다. 그의 실력을 발휘해서 오늘 내에 이르렀는데 서울대 청량대는 의사 권이혁 박사, 작고하신 공석에서 늘 길병원을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나라 전국 규모의 대형 병원은 서너 곳이 반세기 사이에 우뚝 섰지만 길병원은 그중에서 특별하다. 물려받은 것 전혀 없이 내성을 일으킨 것은 이길려 선생의 길병원밖에 없다고 말하곤 했다. 무이서 이유를 창조해 온 실력, 능력을 그렇게 평가했다. 동대 총장을 지낸 오정남 교수는 이길려 총장은 이미지 이노베이션 상징이다. 꿈과 상상과 비전이라는 이미지를 현실에서 혁신으로 접목하여 성공가도를 달려온 특별한 경영 리더십이다. 고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꿈꾸고 뜨겁게 도전하라고 가르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공무원 교육 과정을 지낸 유능기 박사는 이길료 총장에 대해서 평하면서 실력, 담력, 매력 세 가지를 겸비한 감동의 리더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다. 탁월한 실적으로 증명하는 실력, 그리고 위기와 도전하는 담력, 사람을 흡인하는 이끌어가는 매력, 그 세 가지를 더 겸한 특이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매력 자본이라는 말이 있다. 런던 정경대학의 교수를 지낸 캐서린 하킴이 옥스퍼드대 저널에 이런 제목의 논문을 2010년에 발표했다. 논문에 관한 매력이 있고 능력이고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비단 외모만이 아니라 훌륭한 센스와 유머감과 절제와 카리스마도 매력 자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웃으라. 이서의 힘은 강력하다. 일부러라도 웃으라. 그리고 부미를 지키고 절제하라고 했다. 그는 매력이 자본이라면 이길료 총장도 그 같은 자본을 갖고 있다. 이 총장은 간호사 채용 면접에서 크게 펄쩍 웃어보자 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위기가 실제에서도 평정심을 또 낙관으로 극복한다. 조직의 인물이 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백에 가깝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것이 리더로서 부음이 격적이고 카리스마의 매력이다. 나아가 선한 사람의 마음은 그가 생애에 걸쳐 간증해온 깃발이다. 그는 길병원의 원원으로 가계, 봉사, 애국을 내어걸었다. 가계, 봉사, 애국. 환자에게 따스한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스스로 가슴에 청진기를 품어서 진료했다. 그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 발신, 화려하고 거칠었던 실력 발휘, 그리고 양심과 공익성에 충실한 매력 발상, 그 세 가지 에너지 근원을 찾는 작업이 2년여에 이르렀다. 대담자의 우문들이 같은 이익이라고 하는 한 거봉의 생애를 얼마나 손에 잡힐 듯이 포착해내는지 스스로 확신은 없다. 그러나 수많은 주변 인사들을 만나고 자료를 모아서 되도록 객관적으로 묻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자 노력한 것만은 밝히고 싶다. 이제 그 평가는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멋진 척으로 다듬어준 센터사 김성구 사장, 그리고 편집진에 등등등등 고마워 생각한다. 추천사, 생명, 제자, 사랑이 모두 가치다. 김병종, 생전에 신화 전설이 되는 인물이 있다. 늘 사랑이 붐볐고 우리 집 아래 이길료 병원에는 보증금 없이 입원을 시킨다는구나 라고. 나폴레옹이나 이순신 같은 역사 속의 영웅들은 많아도 눈앞에 보고 배운 롤모델들은 기어드는 시대에 이렇게 귀한 이길료 산부인과 공부했거든. 거기 우리 집 아래에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고등학교의 뒤편이었다. 2016년 그 옛날에 동인청교 앞 중동에서 산부인과 기념관으로 오늘 많은 이들이 같은 이길료 총장님의 불꽃 같고 계적 같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재인이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이룬 그런 눈부신 이웃들은 기적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정치인들이 눈에 띄었다. 숱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악수하고 인사하며 지내기를 다반사로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큰 꿈을 가진 이들이 그런 영혼 없는 악수며 인사보다는 가까운 데서 흘러나온 뜨거운 감동 스토리를 더 소중히 해야 더 멀리까지 그 기운이 퍼져나갈 수 있는 법이라고 일러주고 싶었다. 가천 선생님이 지닌 자유로움과 엄격함, 예리한 극함과 담대한 스킬, 이를 깨뚫는 비전과 통찰,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섬세한 디테일은 사실 보통 사람의 흥미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끔씩 생각해본다. 가천 선생님의 그 모든 덕목들을 첫 실타리가 풀려나온 기점이 바로 옛날 우리 집 앞의 그 이길료 산부인이었고 밤낮없이 소중한 생명들을 자신의 손으로 받아내어 처음 눈 맞추던 그 감동과 사랑의 원동력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런 면에서 나는 10대 시절에 지적에 보고 배울 만한 참으로 좋은 스승을 마음에 모셨다는 생문으로 생각한다. 미운오리 새끼. 나 같은 의료인이 되라 라고 참견편합니다 라고 해서 예당은 2020년 9월부터 1년여에서 거치겠다. 졸업 후 2015년 제가 취업한 병원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소동이 나서 의료진이 감염되고 저도 증상이 나타나서 격리되는 사태가 생겨서 메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황리병원을 거쳐서 지금은 미국 조지아 덩어리병원에서 간호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해외 진출길을 열어준 한국 사람 인력 수기 써달라고 생각했고 저는 다음 스미스에서 제출했는데 운 좋게 대상에 뽑혔습니다.
이렇게 이런 메일이 왔는데요. 그 메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2011년 21년 졸업생에서 주인공은 2011년 간호학과 졸업한 김소미 씨가 이렇게 했군요. 평소에 나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의사나 간호사가 되라는 말씀을 기회할 때마다 하셨습니다. 김소미 학생이 총정리 같은 의뢰인 간호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마음가짐이 훌륭한 간호사로 생각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미국 유학을 간 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배울 것도 기회도 많은 선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소미 학생은 세계를 모두로 도전하기 위해서 글로벌 프론티어 정신으로 사우디로 미국으로 나간 거잖아요. 정말 가상합니다. 나 같은 의사를 키우겠다는 말씀도 들으면 하시잖아요. 청명력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말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러듯이 우리 아이들도 이웃에게 온몸을 던져서 헌신하라. 그리고 강인한 도전정신과 의지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라 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회를 조금 특별한 의미에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총장님은 언론에 수없이 노출되고 크고 작은 상을 많이 받으셨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기려는 사람이 진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결과 중심주의, 성과 중심주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제 외형적인 성공에만 주목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성취의 과정보다는 그 결과만 주목합니다.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나온 지도 겨우 오래됐는데요. 이런 신조어가 나오게 된 것도 그 과정을 정시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졌던 합니다. 그런 조어들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되고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보탬이나 참고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독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디테일하게 말씀해달라는 주문이네요. 더 부담스럽습니다. 건강대결은 소명의식과 열정이다. 그동안 성공한 여성을 시점으로 소설된 비람, 집이나 해고. 이런 언제나 청년처럼 원기왕성하고 열정이신데 어떤 그 비결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유별난 건강관리 보면 물을 많이 마시고 하루 1시간 이상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1시간 이상 산책, 노래 걸을 때 러닝머신을 띄워요. 가끔 골프를 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인터뷰에서 건강이 소명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소명이 죽으면 당연히 열정이 샘솟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니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으니까 건강한지도 모르죠. 캐나다 스인 플라시 도밍고는 1941년생인데 아직도 현적으로 노래하는 이유를 수면은 녹슬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측면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76세, 할머니는 81세에 돌아갔습니다. 그 시절 기준으로 할아버지는 호장이었고 할머니도 장수하신 셈이죠. 어머니는 89세까지 사셨고요. 아버지는 35세 여기 가시긴 했지만 단기암 관리적이 없던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어제 교수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선명을 신세에 따라오신 후에 감기병으로 누우시더니 5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급성 폐렴이라고 짐작했는데 정확한 사인은 모릅니다. 그때 외삼촌 한 분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병이 났다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고쳤습니다. 요즘 같은 의료 수준이면 금방 일어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1948년 동안에 일이 여정했어. 아버지 이동숙 벤처사업 부친 이동숙. 이간대군은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로 정리했고 권력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부친 자손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동숙은 1914년생이고 전주 이시 이간대군과 18대손이다. 유명인 중에는 정치인 이인재 전 의원이 이간대군 파이가요. 저희 할아버지 한자가 상자, 제자인데 이인재 전 의원과 학렬이 같죠. 할아버지 대 학렬이 제자, 아버지 대가 선자, 저희 대가 려자입니다. 아버지는 호적에 동숙으로 올라가 있지만은 집안에는 동순으로 불리셨습니다. 그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길이라고 지어주셨고요. 할아버지가 이길의 이사장님 이름을 학렬을 따르지 않은 모양
입니다. 동학교대로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신무지의 첫째가 동학을 주의하여 거리잖아요. 양반이나 한여린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한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11남매를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와 고모 한 분 빼고는 다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고모가 딸 하나만 남겨두고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독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언니가 태어났을 때에는 할아버지도 기뻐하셔서 이름을 지어주시지만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아들이 아니라 몹시 서운하셨는지 어머니가 저를 장시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습니다. 시절이 그런 시절이잖아요. 자, 아들이 없으면은 그 온여덟 팔 일꾼에게 저 세창을 이기고 그는 꿈을 꾸셨고 강제로 반찬 온 데가 언제 없고 노스자만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소설사나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꿈속에 할머니께서 손자를 기대 태몽이 있다랍니다. 노스자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운명을 뜻하는 건가요? 요즘은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에 빗대면 총장님은 노스저를 물고 태어나신 건가요? 할머니 해봉이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영락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총장님이 태어났을 때 지방 분위기가 침통치 않았는데요. 잔치 준비로 온 집안이 들떠 있지 않았습니까? 어딘가 미운 오리 새끼로 태어났다는 표현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동학운동했던 조본인 이상재는 1825년생입니다. 대담을 위해서 자료를 생일에 찾아봤습니다. 전주이시 이관 대공과 대동부는 물론이고 총장님을 합쳤고 면허를 찾아보면서 24년, 29년생이니까 할아버지 50세의 아들을 이렇게 총장님 딸로 태어나서 실망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광수는 고 하나 다름없이 다르나 천주교에서 강화를 봤습니다. 천은은 자신을 거둬준 천도교 박창영 대령을 생생의 원인으로 여겼는데요. 생각부터 전주시수는 천원이 천연주에 받은 동학의 영향이 그 정도였는데 전라북도로 동학 혁명의 본산이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때 나이가 깨어나서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을 거예요. 이 지방은 동학이 성했으니까 너희 시아버지도 난리에 참여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성재 선생이 동학교들은 사실은 참여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동학원님들이 자주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도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까? 느껴지죠. 할머니 말이나 행동이 평소와 달라지거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나가서 무슨 일 하든 나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소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머니 혹시 일본 선사의 취재나 고문을 당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는지 그렇게 당연히 그런 불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동학교도에 대한 일제의 학살이 동학혁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살아남은 동학교도의 상당수가 우병우 행정에 가담했고 일제는 1909년 대토벌 작전을 벌여서 호남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재미나는 일화가 있네요. 번이나 저나 학교에서 배운 만세 장난처럼 외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기겁했습니다. 만세를 부르면 순성이 자체가 죽는다 봐요. 그때 3.1 만세 운동을 들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3.1 운동이나 또 운동에서 수긍이 됩니다. 학교나 관공서에서 뭐만 했다면은 덴노 헤이카 반자의 천황제 만세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아버지가 드시던 꿀단지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혼자 못 올라가 언니와 함께 등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언니가 먼저 올라갔는데 한참을 지나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언니 혼자서 먹을 거냐고 빨리 고함을 질렀어요. 그제 내려오는데 언니 얼굴이 놀라서 질려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벽장에서 뭘 보신 건가요? 벽장에 할아버지가 보시던 책이 많았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온통 일본 놈을 욕하는 책 운이서라는 거예요. 동학경쟁이나 교리에 관한 책이었다면 그런 대목이 없을 텐데 동학교리는 인권과 평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독립운동이나 민주운동 차원의 문서나 서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덕이는 3.1운동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동학 선년생에서 김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머니 말로는 그분이 한식 끝처럼 살았고
눈치를 보아 통학의 순간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함께 나간 선생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할아버지 표정에 한동안 어두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이나 민중운동에 관여했다면 아마 재정 부문을 맡으실 거예요. 저분께서 신념을 그런 일을 했겠지만 어머님은 동학선임들의 수발을 끊으라고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30년을 끼니를 처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안일과 농사일을 해주는 분이라면 그때 말로 모생이지요. 그렇습니다. 많을 때는 생명체에 기거하는 분만 6명이었습니다. 저분께서 재정담당이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땅을 언제 팔아서? 그거 팔아서 누구에 져서?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를 다그치셨어요.